네,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뉴립스 2024년도에 억제된 A Closer Look at CLS Token for Cross-Domain Few-Shot Lear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관련해서는 크로스 도메인 퓨전 러닝에 대해서 궁금해서 했다기보다는 클래스 토큰에 대한 도메인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이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이 논문 저자분이 쓰신 플로우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자면 이분은 이제 지금 관련해서는 퓨전 러닝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계시고, 오른쪽이 좀 특이사항, 제가 생각했을 때 특이사항인데 뉴립스 2024년도에 퓨샷 러닝으로만 3편이 억셉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하면 이분은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와 트랜스포머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NLP에서 먼저 트랜스포머 등장하고 나서 비전 트랜스포머로 이제 CV에 넘어오면서 VIT 자체가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거는 현재 되게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게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특정 도메인으로 넘어갈 때 일반화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 저자분이 타겟팅하는 크로스 도메인 퓨샷 러닝이라는 이 특정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도메인 퓨전 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떠한 모델이 있을 때 제너럴한 널리지,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넷과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켰을 때 이 프리트레이닝 하고 난 다음에 특정한, 여기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예시를 들면 이 제너럴한 널리지에선 흔히 볼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스팔스하게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만 있을 때 이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보통 지금 현재는 연구 방향이 잡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메타 러닝 베이스드 방법들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모델 자체가 다른 도메인으로의 빠른 적응을 하기 위해서 특정 태스크에 집중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태스크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데이터셋들을 스타일을 많이 바꾸면서 동시에 이 도메인 개입을 알아차리는 어드버서리얼한 방식을 통해서 이 도메인 관련된 내용 없이 어떤 특정한 메타 널리지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을 최대한 많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앞선 거는 이제 어떤 빠른 적응을 하기 위해서 공공연한 지식을 좀 학습을 하길 요한다면, 얘는 이제 그 퓨샷 러닝을 하기 위한 이 파인 튜닝 메소드 자체에 좀 더 포커싱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로스 도메인 퓨샷 러닝 관련돼서도 이 앞서 말했던 이 두 가지 메소드는 다 CNN 메소드 기반입니다. 하지만 이제 VIT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VIT 기반 연구가 많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VIT 구조의 포커싱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CNN 기반을 VIT로 넘겨왔다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저자분들은 이 크로스 도메인 퓨전 러닝 태스크에서의 이 VIT의 중요성을 극대화해서 지금 현재 방법들을 만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단점으로 뽑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트랜스퍼 러닝 관련돼서 이제 하는 건데요. 이 저자분들이 앞서 말했던 이 트랜스퍼 관련된 방법들 중에 VIT 기반으로 하는 모든 다른 데이터셋들을 메소드들을 봤을 때, 이 학습 때 VIT의 인코더에 같이 들어가는 이 CLS 토큰, 보통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CLS 토큰을 소스 데이터로 갖고 학습이 되어 있는 애를 갖고 오냐 안 오냐 차이로만으로도 눈에 띄는 성능 차이를 보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봤을 때 이 소스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지넷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놓고 다른 데이터셋으로 타겟 도메인으로서의 어큐러시를 확인을 할 때 이 CLS 토큰을 풀트레인으로 갖고 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한 1% 정도의 성능 향상이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이 논문 저자분들은 이 CLS 토큰이라는 이게 원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학습이 되어 왔지만 결국에는 도메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겟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없는 상황일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소스 도메인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원래 이 소스 도메인으로 학습을 시켜놓고 이 CLS 학습되어 있는 CLS 토큰을 없애버리면 그만큼 눈에 띄는 성능 하락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도메인 인포메이션 자체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어찌 보면 이제 크로스 도메인을 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토큰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CLS 토큰 자체가 이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 도메인 인포메이션을 흡수하게 된다라고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 이 저자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이 도메인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미지 단에서의 로우 프리퀀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전체에 공유되는 로우 프리퀀시 부분의 내용을 제일 주로 흡수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CLS 토큰을 로딩하지 않는 것으로만으로도 성능 향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CLS 토큰에 관련돼서 좀 분석하는 부분이 좀 더 크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의 크로스 도메인 퓨전 러닝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방식은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스 데이터로 학습을 먼저 프리트레인을 한 후에 이제 퓨샷, 보통 이게 K개 클래스에서 N개 이미지 개수로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 후에 이 K의 클래스에 N개 샷으로 되어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타겟 도메인에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CLS 토큰에 대해서 먼저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를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모든 베이스라인, 첫 번째는 이제 그냥 파인 튜닝 같은 거 하지 않은 상태로의 실험,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파인 튜닝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이 CLS 토큰까지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태스크를 진행을 해보는데 이 방법들 모두 어떤 파인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클래스 토큰이 없을 때가 가장 성능이 높게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되는 이 클래스 토큰 자체가 타겟 도메인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방해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랑 클래스 토큰을 모두 파인튜닝을 했을 때도 사실 이 클래스 토큰 자체를 로딩하지 않았을 때가 더 높다는 것은 애초에 지금 현재 상황이 타겟 도메인에 대한 샘플 개수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그 핸들링 하기엔 좀 한계가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이 클래스 토큰이 어떤 도메인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CK의 시뮬러리티라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랑 조금 다른 시뮬러리티를 가지고 이 타겟 도메인과 소스 도메인 차이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각각 로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 디스턴스가 작다는 거는 그만큼 이 모델이 도메인 정보를 많이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는데요.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봤을 때 이 로딩하지 않았을 때 시뮬러리티가 더 높다, 즉 디스턴스가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LS 토큰이 도메인 인포메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이때 이 특정 도메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학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이 클래스 토큰이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학습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실험인데요. 첫 번째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인풋 레이어에 들어가는 이미지 패치들이랑 클래스 토큰들과의 코사인 시뮬레이트를 시각화를 했을 때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원래 학습할 때 쓴 소스 데이터셋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보지 못한 타겟 도메인에 관련된 코사인 시뮬레이트인데요. 이 소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백그라운드 관련된 정보의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높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 가장자리 같은 부분이 낮게 코사인 시뮬러리티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타겟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 도메인의 로우 프리퀀시가 어딘지에 상관없이 랜덤하게 코사인 시뮬레이티가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저자분들의 주장은 아마 이 학습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자체가 리얼 월드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포커싱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를 촬영을 할 때 있어서 포커싱 잡히지 않은 그 뒷부분 배경이 좀 로우 프리퀀시를 갖는 경우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스 도메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 코사인 시뮬레이티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실제로도 실험을 해봅니다. 이 이미지에 로우 프리퀀시를 다 입혔을 때 이 코사인 시뮬레이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정 코사인 시뮬레이티 여기서는 50% 정도로 진행을 해서 마스킹을 했을 때 이 마스킹 되는 범위가 계속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클래스 토큰 자체가 어떤 클래스 오브젝트를 찾기 위해서 포어그라운드, 백그라운드를 분류해내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로우 프리퀀시 정도, 어디가 로우 프리퀀시인지를 알 수 있는 수단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낮은 로우 프리퀀시를 남길 것이냐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미지에서 로우 프리퀀시를 점점 더 많이 남겼을 때 오히려 코사인 시뮬레이티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걸로 이제 클래스 토큰이 로우 프리퀀시에 오히려 더 포커싱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도메인 인포메이션을 많이 얻는다는 두 가지 의미로 봤을 때 결국 로우 프리퀀시가 도메인 인포메이션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왜인지에 대해서는 저자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클래스 토큰은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도 공유해야 되고 그 한 장의 이미지에 있는 모든 패치들과도 공유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게 모든 데이터셋에서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도메인 인포메이션이라는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에 많이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왜 CLS 토큰이 로우 레벨 인포메이션만 본다고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VIT 같은 경우에는 여러 블럭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 블럭 중에 특정 레이어에서의 이제 클래스 토큰을 지워보는 식으로 실험을 했을 때 맨 앞에 있는 클래스 토큰을 지웠을 때 성능 향상이 제일 눈에 띄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지워내는 게 소스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VIT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로우 레벨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도메인이 바뀌는 거에 좀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 클래스 토큰은 이 앞서 말한 로우 레벨 인포메이션 중에서도 로우 프리퀀시 인포메이션을 제일 많이 얻게 되고 이게 도메인이 바뀌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선 특징들을 기반으로 일단 모델 자체가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클래스 토큰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건 인정을 하되 도메인이 바뀔 때 그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퓨샷 러닝일 때의 특징 중에 파라미터를 학습함에 있어서 좀 덜 쓰기 위해서 클래스 토큰을 런어블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메소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원래 쓰던 클래스 토큰을 한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게 도메인 토큰과 클래스 토큰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토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지금은 소스 도메인 트레이닝 중인데 나중에 타겟 도메인을 트레이닝을 할 때 지워질 부분이게 되고 앞서서 이제 클래스 토큰이 계속 로우 프리퀀시랑 도메인 관련된 정보를 계속 포커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수단을 여기 미리 빼버릴 수단으로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픽스드 된 이 CLS 토큰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서 나중에는 쓸모 없어지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도메인 토큰에 계속 관련된 도메인 정보를 흘려보내주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려고 여기서는 이제 이 로스 텀에 오소고널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클래스 토큰, 이 클래스 패치에 해당하는 것과 도메인 토큰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관련성이 최대한 없게끔 해서 이 클래스 토큰이 갖게 되는 정보량을 분해를 하게끔 학습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C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 도메인 트레이닝을 할 때 필요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타겟 도메인 퓨전 러닝을 위해서 모르는 그 퓨샷
타겟 도메인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들어오고, 앞서 사용했던 클래스 토큰과 도메인 토큰 중에 이 도메인 토큰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클래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고자 하는 방향을 위해서 타겟 도메인에 대한 충분한 도메인 인포메이션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 토큰을 런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디노라는 모델을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이닝에 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온 후에 미니 이미지넷이라는 걸로 다시 한번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겟 데이터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데이터셋으로 각각 이미지넷과는 좀 다른 도메인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실험 결과의 첫 번째는 이제 다른 기존에 있던 크로스 도메인 퓨샷 러닝 관련된 메소드들과 비교를 했을 때 5way, 5샷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클래스에서 5개의 개수의 한 클래스당 5개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는 의미고 5way 원샷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한 장의 이미지만 갖고 학습을 진행했다는 이야기인데 모두 다른 도메인들에 비교를 했을 때 소타를 찍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로 과연 이 CLS 토큰이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걸 보여주기 위한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랜덤 이닛을 진행을 하지 않으면 성능이 많이 하락이 되고 이거를 오히려 그냥 러너블하게 바꾼다 하더라도 성능이 그렇게 조금 좋아질 뿐 많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클래스 토큰 자체가 전체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도메인 토큰에 대해서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아무거나 막 줬을 때에 대한 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저자분들이 말하는 러너블한 도메인이 효과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랜덤할 때와 학습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아예 없앴을 때보다는 현재 메소드가 가장 좋은 것을 봤을 때 도메인 토큰 자체가 도메인 인포메이션 분해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클래스 토큰에 대해서 타겟 도메인에 대해 클래스 토큰을 학습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를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학습을 했을 때가 오히려 확실히 좋고 학습하지 않았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타겟 도메인에서도 CLS 토큰을 분해하는 것까지도 실험을 해봤는데 각각 실험을 해봤을 때 현재 저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습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이유인 즉슨 현재는 이제 타겟 도메인에 대한 도메인 인포메이션을 분리할 명분, 그러니까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도메인 정보가 많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학습된 이 저자분들이 주장하신 것처럼 학습된 도메인 토큰이 원래 베이스라인 클래스 토큰보다 훨씬 더 로우 프리퀀시에 잘 포커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도메인 토큰 자체가 들어가는 블럭의 인덱스가 맨 처음 그러니까 로우 레벨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부분일수록 성능이 많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더불어서 이제 수도 도메인, 앞서서 도메인 토큰으로 들어가는 토큰 개수가 적정선으로 많아질수록 좋아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논문 저자가 주장하기로는 소스 데이터의 클래스 개수만큼으로 하는 게 가장 적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페이퍼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CLS 토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장 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해당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아마 높은 점수를 받았던 논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